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 마지막 30일 오후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선전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저의 방송에 부족한 점이 좀 있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고요.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시고 또 시청을 해 주시고 마음의 논평이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또 뉴스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문 사실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뭐 시비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여론의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마 선언이 비교적 잘됐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그야말로 이 직사포를 쏘아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네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또 이 내부 결속이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국정 실패가 심각하다는 반응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또 윤 총장의 진위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바로 한일 관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파탄됐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파탄된 것은 현 문재인 정권이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다루지 않고 죽창가나 불러대듯이 했으니 이게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관계로 몰아넣은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죽창가를 가지고 이러한 일본 인식을 가지고 이 여권에서 일제히 반박에 나섰어요. 송영길, 이낙연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김어준 얘기할 것 없이 총공격에 나섰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한일 관계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한일 관계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 죽창가를 누가 꺼냈어요? 조국이 꺼냈잖아요. 이 죽창가 노래를 조국이 꺼내면서 마치 일본을 없애져야 할 적이 이상으로 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바로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취하니까 반일을 말하자면 카드로 해서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뭘 하고 있어요? 북한 카드를 꺼내내는데 일본 카드를 들이밀으려고 지난 12월 달에 박지원 원장까지도 일본에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일 대사까지 다 바꿔치기를 했지만 일본이 끔찍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본 정부도 잘못한 건 많이 있죠.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은 일본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를 일본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G7 정상회담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3번씩이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들었지만은 꼼짝 안 했다는 게 스가 쪽에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내 정치의 연장, 즉 죄송합니다. 이념적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다루고 안보적인 측면, 정상적인 국가 관계의 측면, 그리고 외교안보의 가장 중심축이 한미지만요, 한미 플러스 알파 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한미 삼각 안보 관계예요. 이것도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도 나서서 트럼프에 의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다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의 잘못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죽창가 하나를 들고 한일 관계 이 악화된 책임을 결국 문재인 정권에 왜 지었느냐? 이거는 일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가 뭐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들이밀고 있어요. 그리고 동학혁명을 왜곡하고 있다는 등 많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비판이 논리는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짐작하고도 남아요. 그 중에서 이수진 의원이 지금 방금 전에 보도가 됐어요. 본인의 말하자면 이 페북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서 친일 발언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일제히 여권이요,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과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지난 12월부터 김정은 카드를 쓰지 않으면은 이 정권을 뺏기겠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야말로 모조리 뛰어간 거예요. 일본으로. 얼마나 이게 망신스러워요. 그러니까 G7 정상회담 때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망신당한 거예요. 뭐 3번씩이나 합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가 잘못 없다고. 예. 무엇이 지금 아쉬워서 이게 다 이념 정치예요. 이념 외교고 이것을 질착한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가지고 지금 여권이 일제히 공세를 지금 퍼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야권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여권의 역사,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비판 제대로 우리가 커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일본 문제를 어제 뭐 출마 선언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일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축창가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구구와 같은 시각을 하고 있고 잘못이 우리 문재인 정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 라는 그러한 여권의 옹호 논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논평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제 엑스파일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그 입장 제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 드렸고 이제 김건희 씨까지도 나와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법원에서 6년 전에 전부 이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까지 판단이 됐는데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맨 먼저 불 붙인 사람이 장성철 소장인데요. 장성철 소장이 오늘 또 MBC 라디오에 나와서 또 더 치고 나왔어요. 본인이 쭉 보니까 X파일을 다 본인 거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지금 기자들이 자기한테 보내오는 이 파일들을 보니까 11가지 버전이 지금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 11가지 버전에는 자기가 봤던 버전하고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은 이제 다 이거를 뭐 이메일이라든가 전자로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실제로 페이퍼로 받았기 때문에 파기 처분했는데 이러한 문서 이 X파일이 다시 또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검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될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X파일에 대해서 윤 총장이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윤 총장의 출마 선언에 관해서는 다소간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야 이 아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잘못됐다 여권에서는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전반적인 평가는 비교적 잘했다. 일종의 신고식 같은 건데 그리고 좀 어제 출마 선언문 그리고 기자 질의 답변에서 좀 부족했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 첫 날이잖아요. 처음 입장을 발표한 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개적인 보폭 넓은 일정을 쭉 가지면서 윤석열 총장이 보완해 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성철 소장이 오늘 또 MBC 라디오에서 한 걸 보면 어제 윤 총장이 마타도어다 출처 불명의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윤 총장은 본인이 보지 않았으니 마타도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가지나 되는 이렇게 버전 입수해서 봤을 것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요.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정리한 문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문서가 또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X파일에 본인 외에는 모를 만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 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 자꾸 이 꺼져가는 불에 다시 불을 지르는 이 장성철 소장의 의도가 사실상 이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듯이 이 X파일은 분명히 어디선가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필요가 많은 인사 또는 이 세력 측에서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X파일에 돌아다니는 내용, 근거가 없고, 이미 판결이 난 얘기지만은 우리가 빠짐없이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제가 또 보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 X파일과 관련된 그야말로 무제한 검증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제한 검증을 공직에 나오는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 이런 확고한 소신으로 밀어볼 때 윤석열 총장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저는 어제 발언에 신뢰를 두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의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참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진애가 비례 1번으로 되고 최강욱이 2번으로 되고 3번으로 되고 3번까지 딱 되고 나니까 4번 했던 김의겸을 내세우자. 국회 배지 달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김진애 즉각 사표를 내라. 그 당시 압박을 가한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온 바 있어요. 그런데 김의겸이가 어떻게 해서 그만뒀습니까? 흑서동에 투기성 상가를 사가지고 대변인 자리를 물러났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7, 8월 뭐 내일모레가 이제 7, 8월이지 않냐 곧 김의겸이가 이제 어디로 오느냐?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우면동 아파트를 사서 온다. 이사를 온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쭉 이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봉천동에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살 집을 구해가지고 작년 7월 달에 그 아파트가 우변동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인데요. 당시에 13억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중에 7억은 세입자 전세금을 이 갭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를 가고 있느냐? 약 20억 정도의 매물이 가격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요 작년 7월에 13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 20억 가니까 1년 사이에 7억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 현장을 김의겸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언론들에서도 유사 보도를 쭉 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겸이는 그래서요, 그 당시 상가를 팔은 돈은 3억 정도 남은 거는 기여금으로 냈어요. 기여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배지는 배지대로 달고, 또 그러고 나서도 7억 원이나 벌었다. 참,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현장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민정이 참 항상 말썽만 일으키는 수준 이하의 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고민정이가 지금 현재 토론 배틀에 나와 있는 최인호, 이 16강까지 갔죠. 이 사람이 성희롱 발언했다. 이렇게 가지고 다시 이슈화 시키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최인호 씨가 또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쪽잠을 자는 사진을 작년 3월 달에 지난 3월 달에 올렸잖아요. 박영선 캠페인 도와줄 때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배운 잠자리냐라며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그래서 이것이 성희롱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해명이 또 이 최인호 씨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잠만 자니까 밑에서 보고 배운 고민정도 선거운동 기간에 잠이나 자면서 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을 뿐이고, 성희롱 지적은 오히려 문 대통령의 잠버릇을 변태적 욕망으로 배설한 것이 아니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문 대통령의 잠을 자는 습관을 떠올릴 것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성희롱으로 지적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민정 의원이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이 SNS 통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최인호 씨, 이거야말로 악마의 편집이다. 그래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고민정인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요, 많은 또 SNS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요, 김기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 문제가 여권에서조차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김혜숙이를 끼고 도느냐. 그리고 인사 책임이 이게 한두 번이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권 내에서의 반발조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혜숙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80년대 부산 법무부인 부산에 찾아가 가지고 내 일 좀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30여 년간을 같이 일을 해오면서 현 정권 들어와서 법제처장, 이번에 인사수석, 그야말로 낭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낙마를 할 사람이, 관둘 사람이 김혜숙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있고 김혜숙이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요.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인사를 했던 정찬용 인사수석을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김기표 이번에 이제 결국 또 사표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외숙이가 정면으로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압박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정찬용 수석은 뭐라고 했느냐? 본래 인사수석은요, 목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수석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이죠, 이 정찬용 수석이 당시에 인사 잘못에 책임을 지고 그 당시 이제 날아갔는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럴 때는 인사수석의 목을 쳐야 한다, 참모의 목은 이럴 때 잘라내라고 달려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바로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바로 이기준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할 때 이것이 임명되고 나서 3일 만에 낙마를 했는데요.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 아들의 병역 기피와 특례 입학 의혹, 이런 것 때문에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수석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목을 치느냐, 이렇게 망설이니까 정찬용 수석은 유비가 잘못하면 유비가 죽느냐, 누군가를 참해야 산다,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요, 정수석도 참 웃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의를 수용한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사라인에 핵심했던 이 정찬용 수석하고요, 박정규 민정수석이 그 당시 이기준 부총리 인사 잘못했다,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가 계속 잘못되고 있는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캐오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수석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판을 딱 짜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인사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김혜숙이도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김혜숙이가 그렇게 대통령이 시키는 인사를 그대로 하면 이거는 잘못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이동관 수석도 대통령에게 욕을 먹으면서 결격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고 인사가 잘못되면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다. 김혜숙 수석처럼 자신의 잘못까지 대통령에게 또 넘기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충을 넘은 역사적 대역죄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인사수석 목을 자르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정찬용 수석의 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사를 꼭 읽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모펀드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국이 최근에 조국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억울하다 항변을 했는데, 과연 누가 억울한지,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우리 국민들이고 청년의 분노들이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저소득층자들의 분노예요. 이렇게 4년 다시 맞았잖아요. 부인도 법정 구속 4년 맞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 무슨 축창가했다고 비판할 때가 아니고, 모든 잘못된 책임 조국이 반성하는 측면에서 SNS 활동 자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